다음에 이제 짧게 발단 정리, 위기 결정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단은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거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가 모든 걸 다 가진 애한테 복수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어떻게 풀 수 있지? 몸에 악기가 들어왔는데 이 악기를 어떻게 물리치지? 발단은 다른 거 없어요. 인물을 넣고 사건을 소개하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발단은 시작하면 먼저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자기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줘야 됩니다. 주인공은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에 어느 날 닥쳐온 그 문제. 나는 가난한 여잔데 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 발단은 어떻게 쓰는데 발단은 주제에서 멀고 절정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제에서 먼 상태에 있어야 돼, 주인공이. 그래야 주제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로 따지면 나태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절정에서 가까운 게 무슨 소리지인데 요거는 이제 좀 그런 겁니다. 옛날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건의 첫 순서부터 시작해. 대개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주인공. 전래동화나 이런 신천편이고 이런 거 보면 다 주인공 태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를 바꾼 사람이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인데 발단을 잡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2300년 전에. 그때 이 사람이 발단을 잡은 기준이 뭐냐면 절정에서 가깝게 쓸 것이. 그러니까 절정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서 가장 가까운 때를 잡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주제로부터 주인공이 멀어져 있는 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절정까지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극이다라고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230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발단은 주제에서 멀고 절정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전개는 뭐냐? 전개가 흔히 많이 무너지죠. 전개를 어떻게 쓰냐? 요거는 주인공의 주관성과 세계의 객관성이 만나는 곳에 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이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세상은 그것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엔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그걸로 안 되니까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그걸로 안 되니까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절정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에스컬레이팅되는. 그래서 마침내 절정에서 간극이 메워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해야 이걸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간극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주관성과 이 주관성과 무관한 세상. 그 세상에 이미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메꿔 나가는 것이 곧 간극을 메꿔 나가는 거고 그게 전개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작가는 이 간극을 설정해 놔야 돼요. 주인공이 어디까지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설정은 근데 돈이나 명예 같은 세속적인 걸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도 명예를 버려야 돼요. 혹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버리지 않으면 보통 로맨스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그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 스타로 만든. 그 영화에 보면 줄리아 로버츠 장녀입니다. 그리고 백만장자와 며칠을 보내면서 둘은 사랑에 빠지죠. 나중에 헤어지게 됐을 때 백만장자가 리처드 기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리아 로버츠한테 지금 이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그 일은 하지 마. 그냥 나랑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줄리아 로버츠가 노. 간극을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밀리에 연인을 두면 리처드 기너는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를 돈으로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걸 줄리아 로버츠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기어가 어떻게 하냐? 하얀 리무진을 타고 꽃다발을 흔들면서 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나의 평판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백만장자의 엘리트인데 엘리트 사업가인데 장년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판을 비즈니스를 해서 신뢰와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줄리아 로버츠가 예스 하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언제나 성과 속의 대립인데
그 간극을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가는 설정을 해놔야지만 이야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전개는 단일하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을 섞으면 산만해져요. 몰입감이 오히려 안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묘를 봤거든요. 파묘가 제가 볼 때는 좀 엉성했어요, 이야기가. 필연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앞뒤가 잘 안 펴져요, 이야기를 보면. 근데 비웃다가 보니 2시간이 지나간 거야. 이건 내가 재밌게 봤다는 뜻이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너 왜 내가 재밌게 봤지? 생각해보니까 갈등이 가능했던 거야. 어떻게 돼 있냐면, 금기를 누가 건드려요. 내가 건드릴 때도 있고, 남이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금기를 건드리면 사건이 벌어지죠. 주인공이 용기를 내서 그걸 수습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또 금기를 건드려요. 그럼 또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주인공이 또 용기를 내서 수습하고. 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인공 스스로 금기를 건드려서 사건을 벌리고 그걸 수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것만 잘해도 사실은 이야기에는 재미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쓰기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쓰다가 자꾸 까먹습니다. 제가 볼 때 갈등은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용기를 내느냐, 비겁하느냐, 아니면 연대와 고립입니다. 3번째는 진실하냐, 오해받느냐예요. 세 번째는 주로 이제 멜로드라마나 동양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뭐냐 하면 주인공의 내적, 외적 욕망이 모두 좌절되는 지점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절정은 뭐냐? 주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극복하는, 상처와 마주대하는 거예요. 절정에서 내가 회피하려고 했던 거, 그걸 마주대하면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절정을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스펙터클을 생각합니다. 절정에서 싸워야지, 뭐 절정에서 갑자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자동차 추구실을 넣고 이 난리를 핍니다. 근데 절정은 주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선택으로부터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 절정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말에 처음 쓰시는 분들 대부분 결말에 제작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절정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뒤에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에. 근데 쓸데없이 결말에 집중해요. 결말은 그냥 자신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나중에 이제 결말은 사실 그 스토리로부터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이야기 절정에서 끝나요, 사실은. 결말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막 결말을 막 3가지 버전을 들고 와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 100% 저는 다시 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제를 안 잡고 썼으면 틀림없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들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제가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으면 배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장착되고 다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예술이잖아요. 다듬고 배워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